안녕하세요. 민키 언니 TV의 민키 언니입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제 영상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왜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가? 라는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월급이 적어서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월급이 적은 사람은 분명 부자가 될 확률은 적지만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키 언니가 재테크를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부자가 되지 못했던 사람들을 보면 보통 7가지로 이유를 추릴 수 있었습니다. 한번 7가지 유형, 그럼 다 같이 살펴볼까요? 첫 번째 유형은 감정 단속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정 단속이 안 돼서 지출 통제도 불가능한 사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을 안 쓰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스트레스를 다시 돈 쓰는 걸로 풀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출 통제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마음을 조금 다스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취미를 찾는다든지 하시면서 조금 더 지각 단속 전 먼저 감정 단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주변의 환경이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담배 피는 친구가 많으면 나도 담배 필 확률이 높아집니다. 담배를 피지 않더라도 간접 흡연을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주변에 재테크에 관심이 없거나 금융 지식이 많이 낮은 사람들이 많으면 나 역시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변 친구들에게 같이 재테크 금융 지식을 나누면서 재테크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도록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재테크 카페나 모임 같은 데에 가입하셔서 부자 멘티들을 사귀어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유형은 지출 통제도 잘 하는데 가끔 할인의 유혹을 못 이기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신가요? 할인 이 유형은 조금 구분하기 애매한데요. 만약에 적립금으로 1만 원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1만 원을 쓰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지출하는 유형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겠죠. 근데 돈을 지출하더라도 평소에 내가 꼭 필요했던 물건이었는데 적립금이 들어온 김에 싸게 샀어. 이런 경우에는 또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필요도 없는 물건이었는데 적립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적립금을 버리기 아까워서 이 물건을 샀어. 이런 경우에는 할인의 유혹에 넘어간 경우입니다. 그래서 잘 구분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본인만의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민키 언니의 기준은 무조건 실지출을 발생시키지 않는다입니다. 조금 타이트한 기준이긴 한데요. 제가 기준을 조금 널널하게 잡아놨더니 저 역시 할인의 유혹에 막 엄청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만의 기준을 좀 세우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푼돈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민키 언니는 소액 투자도 하고 P2P 같은 소액 투자도 하고 주식도 사고 있고 환테크, 금테크도 하고 있고 또 목돈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 부동산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1원, 10원이 모이는 앱테크도 하고 있습니다. 앱테크 마니아예요, 제가. 그쵸? 그런데 이 앱테크를 하면서 가장 많이 제가 얻은 교훈은 뭐냐면 바로 푼돈의 소중함입니다. 앱테크가 맞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과감하게 앱테크를 버리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그런데 앱테크가 맞는 분들이라면 앱테크가 하는 게 소소한 재미인데요. 앱테크는 정말 1원, 10원 모이기 때문에 푼돈의 소중함을 제가 정말 많이 느꼈고 돈의 민감성을 많이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전원부터 조금 돈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앱테크를 접하게 되면서 1원도 돈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미국에서 유명한 배우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약간의 상류층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객의 자산이 은행의 잘못으로 1원을 은행에서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찾아가기 위해서 은행에 방문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찾아가세요 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100명에게 보냈는데 무려 5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와서 1달러를 서류를 작성해서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봐도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부자들은 푼돈의 소중함을 안다라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푼돈의 소중함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 유형은 목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재테크할 때 중요합니다. 목표가 없어도 돈을 모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종잣돈을 모으는 것까지만 잘할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꼭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설계사분을 만나서 그 코칭을 받아보신 분들도 아마 대부분 목표가 뭐예요? 그래서 이 돈을 모으는 목표가 뭔가요? 목적이 뭔가요?를 먼저 짚고 넘어가실 텐데요. 그만큼 재무에 있어서 목표는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왜 돈을 모으는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시면 금방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6번째는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유형인데요. 바로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처럼 긍정적으로 살면 긍정적인 행운이 따라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돈을 좋아해야 돈이 나를 따라오게 되는데요.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돈이 나를 따라올 확률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민키 언니가 굉장히 놀랬던 경험이 있었어요. 네이버 경제 M에 민키 언니가 20대에 어떻게 부동산 투자기에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경제 M에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댓글이 2개 정도만 좋은 글, 긍정적인 글이었고 나머지는 다 부정적인 글이었습니다. 부정적인 그 댓글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놀랐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 얘기를 하면 제 영상에 싫어요가 너무나 많이 달릴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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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요. 부자가 되길 원하면서 어떻게 돈을 모은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욕할 수 있나요? 참 이건 아이러니한 상황 아닌가요? 아니면 정말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부자가 되고 싶지 않으신 건가요? 그건 아닐 거죠. 우리는 대부분 부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돈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굉장히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그 투자회사 CEO가 그 임원을 뽑는 기준으로 긍정적인 사람을 첫 번째로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기운을 끌고 와서 투자의 결과도 부정적으로 만들어서 결국 우리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나는 부정적인 사람을 임원으로 앉히지 않는다 라는 이유였어요. 여러분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시길 제가 응원드립니다. 마지막은 실천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재테크 지식도 많고 주변에 친구들도 금융 지식이 어느 정도 있고 환경도 좋고 뭐 목표도 있고 푼돈의 소중함도 어느 정도 다 알지만 결국 실천을 안 하는 사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천을 안 하는 것은 누가 와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를 조금 채찍질할 필요가 있는데요. 혼자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모임에 참여하셔서 같이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임도 어느 정도 회비가 있는 모임이면 조금 더 돈이 아까워서라도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비용이 많은 모임 말고 한 5만 원 전후로 하는 모임에 나가셔서 본인을 조금 더 돈을 냈으면 조금 뭔가 채찍질이 되니까 하려고 하는 의지도 조금 생길 거고 이런 식으로 채찍질을 조금 하시면서 실천력을 이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유형에 해당되시나요? 혹시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시겠죠?
그래도 조금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해서 조금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민키 언니와 함께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